2번 보시면, 자, 다음은 국제통상 우편물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세요. 간제엽서, 사제엽서 앞면 위쪽에는 자, 포스트카드라든지 까르떼 포스텔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자, 요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우편 자료내, 요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각 우편물의 중량은 2kg 이하. 맞습니다. 각 우편물의 중량은 2kg 이하여야 하고, 등기나 배달 통지와 같은 특수 취급도 역시 가능합니다. 됐고요. 자, 3번 중요하죠. 소형 포장물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소형 포장물에 있어서는 가능하고요. 소포 우편물이나 그 다음에 국제 소포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성격의 서류 동봉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소형 포장물은 가능하고요.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그 다음에 국제 소포 우편물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의 경우, 그쵸, 요거 하나는 제외되죠. 항공 부가요금, 요거는 부과됩니다. 요거를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10번. 자, 국제 소형 포장의 내용품의 가액이 자, 350 SDR이라고 있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 CN23, CN22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 300 SDR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350 SDR이기 때문에 300을 넘어섰네요. 그러면 요거는 CN23 맞습니다. 만약에 200 SDR이다 그러면 CN22 이렇게 가야 되고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고, 다음 2번. 자, 사제항공서간. 자, 가로 세로 B는 여러분 1.4배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1.4배. 근데 이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이하면은 여러분들 정사각형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길쭉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는 1.4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M백에서 우편물에 담긴 인쇄물의 각 묶음에도 수취인의 주소 표시해라. 그렇죠. 각 묶음에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관 해부 대행 수수료는 우편 요금과 별도로 징수한다라는 거, 4,000원 징수한다. 요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 밑에 박스로 제가 넣은 거는 사제 항공서간 있잖아요. 그거 요 박스 부분만이라도 요것만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사제 항공서간 해가지고 아까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었어요.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후 요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최대 규격, 최소 규격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4배 이상이다. 그 다음 우리 항공서간 같은 경우는 아까 중량이 5g이었잖아요. 그래서 5g 이내. 그 다음에 색깔은 바깥에 여러분 빨간색하고 푸른색 이렇게 가장자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발송인 아닌 자의 광고를 게재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 우편 요금 표시하는 증표 인쇄하지 말아야 한다까지 요거 꼼꼼하게 한번 사제항공서간, 자, 요걸로 단독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인 요렇게 하십시오. 정리된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국제통상 우편물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세요. 자, 국제 소형 포장물의 내용품의 가액이, 자, 이거는 여러분 좀, 근데 300 SDR인 경우 CN22, 자, 300 SDR 이하는 CN22, 300을 넘어서는 경우는 이 CN23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2번. 소형 포장물은 발송 절차가 소포에 비해 간단하다. 그렇겠죠. 소형 포장물은 간단하고. 3번. 항공서간의 경우 거리나 교통 등에 따라 요금을 차동적으로 적용한다.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죠. 항공서간은 공통요금 적용해요. 공통된 단일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리, 교통 등에 따라 차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하겠죠.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의 경우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정서도 포함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에서 소포로 넘어가네요. 12번. 다음은 국제 소포 우편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자, 보시면 서장과 통화 이외의 물건, 그렇죠, 물건. 그러니까 서장, 통화는 통상 우편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보정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2번.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자, 우리 소포 우편물에는 이거 담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형 포장 우편물에는 가능하지만 국제 소포 우편물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고요. 3번.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은 소포 우편물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거 편법으로 쓰는 것, 편법으로 얘기하다 막 하는 것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다음 4번 보시면 요건 개념만 확인하시면 돼요. UPU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우리 우정청, 뭐 지역 우편연합 이런 데 발송하는 소포를 보험소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편 사무소포로 합니다. 우편 사무소포. 요 개념 그거 좀 교재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편 사무소포 요 개념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 국제 소포품물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통 소포하고 보험 소포, EMS 같은 경우 여러분들 평가 절상하는 그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5kg 742g의 경우 보통 소포 같은 경우는 자 100g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의 단위에서 숫자만 있으면 그대로 올림하면 돼요. 그래서 5,800g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10g 단위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1의 단위에 숫자가 있으면 올림을 하면 돼요. 그래서 5,750g으로 기재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보험소포의 경우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배상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여러분 보험소포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객관적인 가치로 갑니다. 아까 우리 물품 등기에 주관적인 가치만 있으면 그 허용되는 거 그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소포 같은 경우 가액을 주관적인 가치로 판단하면 여러분 이거 안 되겠죠. 사기보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위에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게 자 K패킷은 2kg 이하. 자 여러분들 K패킷 그거 혹시 만약에 5kg 이하라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2kg 이하의 소형 물품. 그다음에 이시핑 접수. 그래서 전자상거래용 전용 우편 국제 우편 서비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3번에는 여러분들 그렇죠.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4번. 자, 요거는 K패킷 요거에 지난번에 새로 이제 들어온 거라 그랬죠. 신규 이제 들어온 상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이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이라고 되네요. 1번. EMS와 같은 경쟁 서비스며 그렇죠. 고객 맞춤형 국제 우편 서비스로서 소형 포장물 맞습니다. 소형 포장물의 배송 기간보다는 짧다. 맞네요. 요금은 소형 포장물보다 높고 EMS보다 낮게. 그렇죠. 요거 중간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K패킷은 여러분 다 됩니다.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우체국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편 취급국도 역시 가능하고요. 3번 그렇죠. 이시핑 접수. 그 다음에 2kg 이하. 그 다음에 월 최소 계약 물량 제한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 이용 금액에 따라 뭐 이런 감액이 가능하다. 5에서 17% 감액 가능하다. 그래서 K패킷 그렇게 정리된 거 뭐 혹시 좀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제 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봉투 가장자리에 자, 유색, 색깔이 있는 그런 줄이 있는 봉투는 어디에만 사용된다? 그렇죠. 항공 우편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편 우편물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도착 국가, 지역, 우편번호. 이거 밑줄 치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밑줄 치지 말아야 돼요. 3번. 국제통상 우편물의 경우 창구 접수 시 발송인의 본원 앞에서 국제 일부인으로 우표를 소인한다. 자, 이거는 뭐 큰 논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자, 우편 자료 엠백은 여러분들 소포편물이었어요? 통상 우편물이었어요? 통상 우편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 시에 하나의 국제 소포편물로 취급한다가 아니라 국제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라는 거. 자, 정확하게.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 국제 통상 우편물.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엠백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접수 시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 자, 방금 봤죠? 1번 기억법 맞고요. 다음에 주소 기재용 꼬리표를 2장 작성해가지고 하나는 우편물에 붙이고 하나는 우편 자료에 묶고 봉인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맞고요. 다음에 여러분 엠백은 CN22, CN22, 23이 아니라 22.
통관 그 해부 대행 수수료 예전에 2,500원인데 4,000원으로 바뀌었어요. 4,000원. 다음 2번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가 없는 경우 국내 우편 자료를 활용해서는 안 되고가 아니라 국내 우편 자료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우편 자료를 활용하고 국제 물류센터로 송부하여 그때 이제 국제 우편 자료를 다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막 문제를 내자고 하니까 이런 거지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래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엠백은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음 3번 다음은 국제 우편물에 접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1번 소형 포장물을 접수할 때 도착 국가, 접수 범위, 포장 상태 이건 당연한 일반론이죠.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2번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을 등기로 접수할 때는 등기료는 무료이다. 맞나요? 그렇죠. 뭐를 제외하고? 그렇죠. 항공 부가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료도 무료이다.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항공서간의 경우 우표를 포함하여 어떠한 것이든 붙이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표는 붙일 수 있게끔 해야죠. 그래서 우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표 이외의 물품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항공서간 역시 등기 취급 가능하다. 요거 기출됐던 거예요. 이거는. 자, 항공서간 역시 등기 취급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에어그램이라고 했으니까 항공서간 이렇게 가면 돼요. 에어그램 하면 항공서간. 그 시각장애인용 같은 경우는 Literature for the Blind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자료 배달이니까 in M백이니까 M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에어그램 같은 경우는 항공서간이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 국제 소포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제 소포 우편물에서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를 기재한 때에는 왼쪽 아래 지시사항란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자, 이거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반송 처리, 불능이 됐을 때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이거 반송 도착료 징수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란 말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지시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2번과 구분해야 되죠. 국제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 작성 시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송장, 세관 신고서와 같은 서식을 별도로 이거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지시사항란하고 거기 주소 기표지 그 작성하는 거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3번 주소 기표지 중량 요금 정정 안 되고 잘못 기재했으면 다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4번도 기출됐던 거죠. 2면 접수, 3면 발송인, 나머지는 다 보냅니다. 소포물에 붙여서 발송한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 소포편물 2면 같은 경우는 접수 우체국, 3면 발송인,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는 붙여서 같이 발송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거 기출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6번 국제 소포 우편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국제 보통 소포 CP로 시작하는 번호가 CP로 시작하는 국제 소포 주소 기표지를 작성한다라고 되네요. 자, 이거 국제 보통 소포하고 보험 소포하고 CP, CV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CP, CV.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보통 소포는 CP. 다음 2번 보험 소포의 경우 요금과 중량의 정정이 불가능하고 주소 기표지를 붙이고 개인하는 점은 보통 우편물의 경우, 보통 소포 우편물의 경우와는 같다. 맞습니다. 그럼 3번 역시 이거 일부 보험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3번 잘못됐네요. 4번 자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자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보험 가액은 원화로 표시하며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 해당 날의 영문과 아라비아로 기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쓰기는 원화로 여러분들 발송인이 쓰면 이제 그 SDR로 바꾸는 거는 발송 우체국이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EMS가 US 달러로 기재하는 거랑 다르게 우리 국제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발송인이 원화로 기재하면 우리 발송 우체국에서 SDR로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기재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도 가볍게 보세요. 보험가액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지우거나 정정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연필로도 해서는 아니 된다. 2번
국제보험 소포편물에서 보험가액의 최고 한도액은 4,000 SDR, 700만 원 정도까지다. 맞고요. 3번 우체국과 약정을 한다면 소포편물 내용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보험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 그렇게 딱 써야 됩니다. 4번 소포편물을 끈으로 묶을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아니 되고 끈이 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봉합해야 한다.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빠른가요? 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저랑 저희 몇 번을 했어요. 벌써 한 3번, 4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8번. 자, 국제 소포편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주소 기표지에 크기보다 작은 소포를 접수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포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 접수 거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번. 그렇죠. 당일 주소 기표지를 사용한 접수액은 그렇죠.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전산 입력해라. 반드시 전산 입력해라. 맞습니다. 3번 보시면 미국의 경우 반송 시 항공편만 가능하여 반창료가 발송 우편 요금보다 비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프랑스는 선편만 가능한 이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둘 다 그렇습니다. 반송 시 항공편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후단이 틀렸네요. 4번 소포 우편물을 끈으로 묶을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이거 똑같은 게 나왔네요. 앞에 4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여러분들 그렇죠. 2번이 옳습니다. 가지 않고는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럼 4번 한번 볼게요. 소포 우편물을 끈으로 묶을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아니하고는 그 끈이 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봉합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2번하고 4번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십시오. 2번하고 4번 죄송합니다. 2번하고 예, 하필은 골랐는 게 굵은 이걸로 골랐네요. 예,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국제 특급 우편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행방조사의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인해 송달 예정 시간보다 지연된 경우 납부한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라고 되네요. 자, 우리 행방조사 결과 송달 예정 시간 자, 무조건 그 송달 예정 시간 그게 아니라 뭐다? 송달 예정 시간보다 요거는 48시간 이상 지연이 돼요. 48시간 이상. 48시간 이상. 그때 이제 우편 요금 배상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국제 초특급 서비스라든지 배달 보장 서비스 있잖아요. 그 경우는 배달 예정 시간보다 뭐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이제 우편 요금 배상을 해야 되는데 행방조사 결과 요 경우는 자 일반적인 요 경우는 뭐다? 48시간 이렇게 가야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 행방조사 결과 행방조사라는 게 여러분들 그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국제 특급 우편은 우편 취급국을 포함하여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자, 국제 특급 우편. 자, EMS. 이게 여러분들 큰 수입원인데 그 취급국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아까 우리 KPK 때 마찬가지로 자, 모든 우체국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항공 및 등기를 기본. 맞습니다. 그래서 EMS는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요. 내용품의 가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필히 보험 가입을 안내한다.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1번 요게 이제 EMS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기 아까 송달 예정 시간보다 48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배달 통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CN 그렇죠. 007입니다. 배달 통지는 CN 007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물에 첨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특급 우편에 대한 접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네요. 계약서와 입학 서류 등은 EMS의 서류 요금을 적용한다. 자, 계약서, 입학 서류. 자, 요거는 뭡니까? 서류일까요? 물건일까요? 이건 보세요. 계약서가 이런 물건이에요.
서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학 서류, 요거는 서류 요금 적용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요. 다음 2번,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은 영어나 불어 또는 발송국의 언어. 자, 발송국의 언어 하면 도착지에서 먹지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발송국의 언어가 아니라 그렇죠? 도착국의 언어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3번, 도시명하고 국가는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기재를 하고요. 다음 4번,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 EMS에 대해서 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모든에다 주목하시고 우리나라와 현재 지금 EMS를 교환하는 모든 EMS에 대해서는 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근데 실제로 이게 양이 두꺼워서 그렇지 이게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게 뭐 한 종이에 한 문제 있고 이러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좀 11번 국제 특급 우편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그 국제 특급 우편의 특수 취급 배보 초2라고 그랬습니다. 배보 초2. 그래서 배달 통지, 보험 취급, 초특급 우편, EMS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해 가지고 배보 초2에 특수 취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각 접수 우체국마다 당일 업무 마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렇죠. 마감 시간 이후 접수 시 고객으로부터 그렇죠. 접수를 거부할 게 아니라 이길 국외 배상 승인을 얻어서 접수한다. 이렇게 돼요. 접수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3번 국제 특급 우편의 보험 취급 시 보험 취급 수수료는 요금과 함께 그러니까 별도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포함해서 기재를 한다라는 거. 자, 요거는 그냥 좀 세부적인 사항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일단 가볍게 봅시다. 이거 넘어갈 겁니다. 또 바뀔 겁니다. 보험 가액을 뭐 이거까지 2,800의 수수료 부분은 계속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12번 저기 국제 특급 우편 EMS로 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 기출을 변형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와 관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보낼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서류라든지 컴퓨터 뭐 그런 것들은 보낼 수 있고요. 보낼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 저기 뭐 돈과 관련되는 것들 뭐 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중품, 기금속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상품 견본 회사와 관계 되는 거죠.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보낼 수 있고요. 다음 비가공의 금은 요거는 가공이 됐든 가공이 되지 않았든 똑같아요. 이런 거 금은 같은 이런 기금속 이런 것들은 보낼 수 없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금융기관 간의 교환 수표 돈이네요. 돈은 역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로필름 회사 뭐 그 컴퓨터 쪽이니까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데이터 컴퓨터죠. 이건 역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전 화폐 돈과 관계되는 거니까 보낼 수가 있고요. 마그네틱 테이프 컴퓨터 테이프 이런 거는 보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보석 등 기중품 보낼 수가 없고요. 신용카드 돈과 관계되는 거 카드 요거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다시 보낼 수 있는 거는 뭐죠? 회사와 관계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와 관계되고 회사와 관계되는 것들 업무용 서류라든지 뭐 마그네틱 필름이라든지 뭐 컴퓨터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은 보낼 수가 있고요. 보낼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 돈, 뭐 신용카드 뭐 그런 것들 유가증권 그 다음에 그 금은 같은 기중품, 기금속 이런 것들은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13번. 자, EMS 국제 특급 우편의 기표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하네요. 아까 우리 국제 보험소포와 마찬가지로 EMS 역시 몇 그램 단위? 10g 단위로 기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평가 절상을 1회 단위에서 여러분 평가 절상을 해야 돼요. 2번 내용품의 가액은 객관적인 가치를 발송일이 원화로 기재하면 발송 우체국이 발송일을 원화로 기재한 SD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로 아까 뭐였죠? 국제 보험소포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 박스에다가 그렇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보험소포편물을 하고 EMS하고 여러분들 그 기표지 작성할 때 가액 작성 시 요거 두 개 구분하십시오. 자,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안 하면 여러분들 제 말이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시험장에서 분명히 내가 봤던 거다 이러면서 2번 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EMS가 아니라 국제보험소포편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한 내용이죠. 3번 우편요금은 자 보험료와 합산해서 기재하고 아까처럼
따로 보험료 기재하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복습되시고요. 다음에 4번 독일로 보내는 경우 독일, 도이치, 그래서 DE, 도이치, DE라는 영문자 두 자로 된 국가 약호를 기재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2번. 2번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두 개랑 비교하는 거 꼭 비교를 하십시오. 두 개 비교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우편에 사용되는 국가명과 해당 국가 약호가 바르게 연결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렇게 개수 문제였나? 하여튼 이게 나오기는 나왔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내놓고 했긴 했는데 자,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맞추고 그런 걸 떠나서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태국, 타이완, 태국 맞죠? 맞고 캐나다, CA, 캐나다 맞고요. 자,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도는 IN이에요. IN. 근데 인도네시아는 ID. 맞네요. 맞고요. 러시아는 뭘까요? 러시아. R유겠죠. 러시아 틀렸고요. 독일 아까 방금 봤지만 DE, 도이치 맞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IL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일랜드하고 좀 구분하셔야 돼요. 아일랜드는 I하고 E입니다. 아일랜드는 I하고 E고 이스라엘은 I하고 IL 이렇게 맞고요. 다음 스위스는 S, C. 그쵸. 이건 CH 이렇게 가야 돼요. 스위스는 CH. 요거는 SG가 아니라 CH 이렇게 가고 중국은 뭐 여러분 잘 알지만 차이나니까 차이나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잉글랜드라 해서 EN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뭘로 가죠? 그레이트 브리티시 해가지고 GB로 가야 돼요. GB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아니라 일본은 뭐죠? 참 일본이 뭐였죠? 잠깐만. 그죠? 재팬 할 때 JP. 이게 다시 좀 저도 이거 막 간분하네요. 잠깐. 자, 이렇게 하여튼 뭐 개수 그렇게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그 박스 있잖아요. 그 그림 그래서 수록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험에 분명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 헷갈리는 것들을 그렇게 묶어서 나올 겁니다. 다시 오스트레일리아 AT, 오스트리아가 AT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AU. 호주는 AU입니다. 대만, 타이완에서 TW가 되고 태국은 TH, 타이페이에서 TH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덴마크 DK, 그다음에 독일은 DE, 도이치 해가지고 DE, 캐나다 CA 맞고요. 중국은 CN으로 갑니다. CN. 그다음에 아일랜드는 IE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IL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영국은 자 EN으로 가지 마시고 GB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GB. 미국은 US.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우리 아까 봤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IN이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ID. 자, 요거는 이제 또 시험 임박해서 또 계속 할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NZ.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NL. 그렇게 갑니다. 스위스 아까 봤지만 CH, 스와질랜드가 바로 SG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자 이태리니까 IT, 이란은 IR. 뭐 이건 어렵지 않고요. 홍콩은 HK고요. 그 다음에 아까 BY는 러시아가 아니라 벨라루스고 러시아는 RU로 가야 돼요. RU 러시아니까 RU. 스리랑카 LK네요. LK 리랑카 LK. 프랑스는 프랑스니까 FR. 그다음에 뭐예요? 프랑스령 기아나 자 이거는 GF라고 되어 있네요. 마카오 MO. 그래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MO로 가야 돼요. 이게 중국 그쪽으로 하지 말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랍니다. 참고해 보시면 홍콩이나 타이완 저기 마카오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사용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딱 한 번 출제되긴 했는데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도 아까 앞에처럼 지문으로 살짝 한두 개씩 끼워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다 15번 볼게요. 다음은 기타 특수 취급 우편물의 접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모든 통상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모든 기억하시고 모든 통상 우편물 등기 발송 가능하고요. 2번 등기를 통해 기록 취급되어 우편물의 취급 및 송달의 확실성을 보장해주며 맞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망실, 파손, 도난 요 경우에 손해배상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아까 국내 우편 관련해가지고 손실, 망실, 그것과 관련해서 통상 우편물은 최고 한도가 얼마였어요? 10만 원. 그리고 소포 우편물은 50만 원. 그랬죠. 이게 등기가 됐어야지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3번 등기의 경우 접수 우체국은 국제등기 번호표 CN04. 등기는 여러분 CN04입니다. CN04. 그 다음에 은행권이랑 수표는 보험서장으로 보낼 수 없는 물건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EMS하고 그래서 보험서장 보낼 수 있는 거 없는 구분하라 그랬죠. 자, 돈과 관련되는 은행권 수표 같은 경우는 아까 EMS로 보낼 수가 없는 곳으로 갔지만 보험서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 자, 이거는 보낼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두 개 안 헷갈리도록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일부러 이런 문제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포스트잇 같은 거 아니면 이거 오래가지고 요 박스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 어디 좀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그 교재에 나오는 그 번호표나 시간 신고서 같은 그런 거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 등기 아까 우리 봤지만 CN04였어요. 그다음에 EMS CN23. 그다음에 52만 4,700원을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52만 4,700원이라는 게 300SDR이죠. 초과하는 거니까 CN23. 소형 포장물에서 CN23. 우편 자료 배달 CN23이 아니라 CN22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박스에 있는 내용 한 번만 확인할게요. 자, 등기 CN04, EMS는 23. 그 다음에 엠백은 CN22 두 개 꼭 EMS하고 우편자로 구분하시고 소형 포장물은 300SDR에 따라서 CN22, 23 이렇게 구분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배달 통지 취급 같은 경우 CN07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보통소포, 보험소포 CP하고 CV 이렇게 시작된다. 그 다음에 그 EMS와 관련해서 그것도 빠졌네요. 그 서류하고 물건 같은 경우 서류로 시작되는 거는 그렇죠. 물건은 EM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까지 그게 빠졌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이게 원래 여러분 예정했을 때 문제집 풀이도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책이 나왔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책도 좀 늦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문제풀이를 다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문제집 나오면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풀어보시면서 또 강의가 올라온다면 강의 모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작 전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여러분들 제가 엊그제 한자 있잖아요. 한자 그거 올려드렸는데 몇 분이 좀 질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따로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는데 저가 한자 전공한 분도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분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근데 막연하게 여러분들 3천자 외우고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출제된 거 보면 두 문제가 하나가 한자 성어고 하나가 우리 여기 금융상식에 나오는 그 단어를 갖다가 한자로 바꾸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 성어는 저 구급 공무원에 보면 그 국어 파트 있잖아요. 그 한자 성어는 근데 그걸 공부를 하셔야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한자 성어가 되게 간단한 마이동풍 이런 그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보니까 내용이 어렵게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 한 문제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자 성어 국어 어떤 국어 관련되는 자료 같은 데 보면 한자 성어들 이렇게 정리된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하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우편 금융 상식 그동안 기출을 따로 이렇게 준비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한자 그냥 일단 기출 좀 보고 나중에 여기 한자 전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사하고 컴퓨터 일반하고 그게 이제 좀 주안점을 두시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저희가 3, 4, 5 이렇게 뵀나요? 그렇죠. 3, 4, 5. 석 달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좀 찝찝함이 있긴 한데 어쨌든 또 인터넷 강의로도 또 올라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심화 강의로도 만나실 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3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공부는 좀 해보셨으니까 이제 알겠지만 그 우편 금융 상식이 그렇게 뭐 힘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다독하고 많이 풀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걸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분명히 수험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또 인연이 되면 뵐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